안녕하세요, 농구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컨텐츠를 찍게 된 이유는요, 바로 짜잔, 새로 나온 점프볼 그리고 루키 잡지 7월호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점프볼도 그렇고 루키도 그렇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잡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프볼 7월호 그리고 루키 7월호에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보시죠. 자, 먼저 점프볼 7호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7월 표지가 보니까 이현중 선수예요. 데이비슨 대학교 미국 NCAA에서 뛰고 있는 이현중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A10 컨퍼런스 올루키 팀에 이번에 선정돼서 되게 주목받는 신인 유망주로 거듭나고 있는 이현중 선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승진 선수 유튜버도 그렇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NBA 리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멋있게 커버가 되면서 NBA에 도전하는 이현 선수의 목소리를 또 인터뷰로 담았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지 또 농구 선수로서의 방향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양재민 선수나 여준석 선수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담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기사에 좀 잘 인터뷰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거는 이현준 선수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현중 선수처럼 NCAA에 도전하고 또 미국 농구에 도전했던 이런 선수들을 같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하승진 선수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G리그에 뛰었던 방성윤 선수, 그리고 NCAA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활약을 했던 최진수 선수, 지금은 오리온스에 있죠. 그다음에 이대성 선수까지 다양한 선수들과 함께 엮어서 스토리를 풀어낸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최근에 프로농구에 새롭게 도입된 아시아 쿼터제예요. 아시아 쿼터제가 여러분들도 되게 생소하고 저도 되게 생소하거든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한국의 KBL 리그, 일본의 B리그와 이 두 리그가 서로의 국적 선수들을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한 명씩 그런 제도인데요. 여기서 특징인 게 용병처럼 분류되는 게 아니라 용병 외의 선수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 대신에 팀당 한 명으로 제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농구에 교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농구 같은 경우는 선수 수급이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반면에 나오는 것들이 아마추어 농구, 대학 농구들이 조금 민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시아 쿼터제 외국 선수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대학에서 KBL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의 자리가 위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아 쿼터제가 장점도 있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아 혼유 선수, 전태풍 선수, 문태영 선수들이 다들 무적 신세가 되고 은퇴를 하면서 사실상 더 이상 기아 혼유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쿼터제가 어느 정도 약간 기아 혼유 선수처럼 또 다른 선수 수급의 방법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대학 농구의 입장처럼 한국 농구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될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는 한번 올해 프로농구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제도적인 되게 딱딱한 기사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성으로도 되게 와닿았던 기사였어요. 자,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그랬지만 제가 점프볼 보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 되게 신선하다고 보이는 아이템들이 바로 여자 농구를 비롯해서 3대3 농구처럼 그런 주제들을 좀 많이 다뤄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신선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기사 중에 2020 하나 원큐 3대3 트리플 잼 대회처럼 여자 농구의 3대3 리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마추어 농구인들을 인터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뤄주시는 것들이 되게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구가 계속 인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프로농구 중심의 콘텐츠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선수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고 오히려 아마추어들이나 팬, 그리고 조금 관심이 덜한 여자 농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적다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점프볼이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더 좀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이런 코너들이 저는 굉장히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에서 마이클 조던의 더 라스트 댄스 다큐멘터리가 한창 방영이 다
됐죠. 10회까지 이제 더 레스트 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호평을 많이 받으면서 되게 재밌다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무리 마이클 조던이지만 은퇴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거든요. 한참 이 추억의 선수를 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재밌게 보느냐에 대해서 다뤄주셨어요. 저는 되게 굉장히 재밌게 본 기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루키 더 바스켓 7월입니다. 잡지 표지를 보면 이번에는 너무나 유명하죠. 요즘 KBL 제일 잘 나가는 선수 두 명입니다. 허운 형제들. 허운 같은 경우는 지난해 KT 소니품에서 정규리그 MVP를 받았죠. 제일 기량이 만개한 KBL에서 가장 스타 선수를 밀기 좋은 선수입니다. 이번 루키 더 바스켓에서 두 선수를 커버 스토리 인터뷰로 하신 것 같아요. 뒷면 보면 휴스턴에 러셀 웨스트브룩이 있는데 저는 러셀 웨스트브룩보다 이 하단에 있는 문구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You can breathe. 조지 플로이드와 NBA. NBA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흑인이 이제 백인 경찰에게 이제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하면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NBA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랑 같이 이제 인종차별에 대해서 꾸준히 NBA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번 호에서는 NBA의 대처와 또 방향 이런 것들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렇게 농구뿐만 아니라 야구, 미식축구 이런 데서도 지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동환 기자님께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관련된 NBA의 목소리랑 현장 상황을 되게 심도 있게 다루셨어요.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그다음에 카이리 어빙, 그 조지 플로이드의 20년 친구로 유명한 스티븐 잭슨, 그다음에 최근에 다양한 흑인 선수들이 이 조지 플로이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시위도 하면서 이렇게 문화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빌러셀, 마이클 조던처럼 전설도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서도 되게 굉장하게 NBA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NBA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스포츠 리그가 사회적인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이번 기사에서 한번 보시고 한번 리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NBA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지금 최근에 코로나19죠. 8월달부터 올랜도에서 이제 리그가 다시 시작되고 상위 22개 팀이 잔여 경기를 치르고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기대도 되게 많아요. 정상적으로 플레이오프와 결승까지 다 치러질 것이냐, 아니면 중도에 또 확진자가 나와서 결국에는 리그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의 건강이나 위생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언급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NBA도 요거에 대해서 되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책을 세분화하고 있다고는 해요.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감염 전국에서 NBA가 과연 어떻게 리그를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기사로 다뤄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허웅 부자의 인터뷰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되게 온라인이나 웹이나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허재 감독님의 그늘에 가려서 되게 비판도 많이 받고 또 실력적으로 이야기도 많았지만 결국엔 지금 허웅 둘 다 진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이정현 선수라든지 몇몇 스타 플레이어를 제외하고는 이제 스타 선수들이 많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스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또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KBL에서는 사람들이 KBL 재미없다 하고 또 아직까지 점점 더 하락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스타 선수들이 계속 나와서 팬들에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재미 요소로 계속 나와야지 농구가 계속 인기를 다시 되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허웅 부자의 인터뷰도 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두 잡지 7월호가 나오면서 바로 나오자마자 사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리뷰했습니다. 리뷰 자체는 조금 늦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두 잡지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잡지로서 진짜 꾸준히 읽고 있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컨텐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물론 저는 여기에 광고나 이런 걸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제가 직접 구매하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잡지 그리고 실제로 농구하면서 또 다양하게 농구 컨텐츠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자, 여기가 어디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는 좀 회사 사무실입니다. 회사 사무실인데 사실 제가 카페나 이런 데서 어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색해서 어디 갈까 하다가 퇴근 후 일 다 끝내고 이제 여기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또 집에 가야죠 또. 선배들은 여기서 찍는지 모를 거예요. 안녕.